이건 저도 실제로 이번에 건물 지으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건데요. 사실 이 건물 시장에는 고수만 있는 게 아니고 초보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번에 짓는 건물이 4층이거든요. 초보자들은요, 그거 연면적이 몇 평이야?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시네케라 민경남입니다. 금일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거나 잘 몰라 하시는 부동산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매수인과 매도인. 매수인은 사는 사람, 매도인은 파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 집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데 전대인, 전차인이라고 하죠. 임차인한테 집을 또 빌리는 사람은 전차인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건축면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평짜리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0평짜리 이렇게 건물이 올라갔다고 칠게요. 이 경우에 건폐율은 100분의 50에서 50%입니다. 용적률은 만약에 50평이 4층이 올라갔다고 칠게요. 토지 면적 100평분의 50 곱하기 4해서 200%가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상 면적에 대한 규제죠. 지하는 상관없어요. 지하는 더 많이 파셔도 제한이 없습니다. 건물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접하는 게 결국 2종 일반 주거지역이랑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게 실제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3종이 분명히 용적률이 250%, 2종이 200%인데 3종이라고 대단히 비싸지가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건폐율인 것 같아요. 건폐율은 오히려 2종이 60%고 3종이 50%로 줄어요. 그래서 건폐율 차원에서는 2종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은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이 바닥 면적의 합계 전체입니다. 이때는 지상층, 지하층 모두 포함이에요.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꼬마 빌딩들 같은 거를 밸류에이션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면적은 토지 면적인데, 면적이 커지고 상업지로 가면은 토지 면적이 아니고 연면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만큼 연면적은 토지 면적과 견줄 정도로 중요한 면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면적은 100평에 50평을 지었다고 했죠. 건축 면적은 그 50평인 거예요. 이건 저도 실제로 이번에 건물 지으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건데요. 건물을 뚱뚱하고 낮게 지을까, 얇고 높게 지을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강뷰가 보이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뚱뚱하게 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건물에는 이제 코어라는 게 있어요. 코어가 승강기, 공용복도, 화장실, 계단실 이런 면적인데, 이 코어 면적이 다 연면적에 들어가요. 용적률에도 들어가고요. 전용 면적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죠. 뚱뚱하게 지으면은 각 층에 전용 면적이 한 80평이 나오는데, 얇게 높이 지었더니 전용 면적이 60평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 70평을 쓰고 싶어 하는 병원장님이 와요. 그럼 80평인 경우에는 더 쓰세요. 아니면은 정 최악의 상황은 10평 쪼개드리면 돼요. 그런데 얇게 지어버렸으면 아예 못 받잖아요. 2개 층을 쓰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뚱뚱하게 할수록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종류가 다양해져요. 뚱뚱하게 짓는 게 거의 웬만하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번에 짓는 건물이 4층이거든요. 초보자들은요, 그거 연면적이 몇 평이야?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몇 층짜리 건물이야?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진짜 초보자적인 질문인 거거든요. 사실 이 건물 시장에는 고수만 있는 게 아니고 초보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 거를 나중에 사줄 사람한테 어디 가서 자랑하셔야 되잖아요. 주변 분들한테 4층짜리 건물이 아니고 5층짜리 건물이야 라는 말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나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효율성 차원에서는 이거 작은 건물에서 그냥 무조건 뚱뚱한 건물이 윈이에요. 그냥 압승이에요. 이거는 진짜 중개사분들도 너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 층고와 천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천장고를 따져요. 지금 저희가 디디고 있는 이 바닥에서부터 그냥 천장까지요. 층고는 내 발바닥에서부터 위층 사람 발바닥까지예요. 층고에서 바닥 마감재나 단열재나 난방이나 슬라브, 철근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층고에서 그 바닥 면적을 빼야 천장고가 나오는 거예요. 층고를 굉장히 간단하게 재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이제 레이저 나오잖아요. 딱 재면 1.58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레이저 줄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레이저 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서 칸수를 세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계단참 하나의 높이는 대충 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단참의 높이하고 계단의 개수하고 곱해주면 돼요. 그럼 그게 이제 층고가 나오고, 대략적으로 이제 그 슬라브의 두께 한 30cm, 40cm 정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빼주면은 천장고를 구할 수가 있어요. 건물 리모델링 할 때 층고나 천장고 요거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거는 뭐 거의 사람으로 치면은 키 높이기 수술 거의 그 급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할 수는 있는데 효율과 이것저것 따졌을 때 거의 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층고를 그럼 지을 때 네. 애초에 막 높게 지으면 안 되나요? 그 1조 사선이라는 규제가 또 있어요. 여기 이제 햇빛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건물이 만약에 막 높이 올라가면 이 북쪽에 있는 건물이 햇빛을 못 받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1조 사선 이렇게 깎아서 못 쳐요. 길거리 지나다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것도 진짜 많이 헷갈리시는데, 총자산과 순자산. 총자산은 내 이름으로 된 자산 다를 말하는 거고요. 순자산은 거기서 대출이나 뭐 임대차 보증금. 여기서 임대차 보증금은 내가 집주인일 때 잠시 내가 맡아놓은 돈이잖아요. 부채잖아요. 그래서 그 부채도 빼고 다 팔아서 마지막에 남는 돈이 순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대출 용어 좀 말씀드리면 LTV, Loan to Value거든요. 10억짜리 아파트에서 대출을 4억을 받으면 LTV는 40%가 되는 거죠. DSR은 Debt Service Ratio라 그래가지고 원리금 상환액 대비 나의 소득을 비교한 게 이제 DSR이고, DTI는 소득 대비 이자를 비교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동산 관련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시네키라 민경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